안녕하세요. 예비중학생 친구들 반갑습니다. 엠베스트 국어 송시연입니다. 드디어 중학생이 되었네요. 여러분 너무너무 축하해요. 우리 초등학교 때 국어 즐겁게 잘 공부하고 왔을 텐데 또 중학교 국어는 어떻게 다를까 너무너무 궁금하죠. 지금 소개하는 5가지만 알면 중학교 국어도 문제없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중학교는 모든 과목 선생님이 따로 있죠. 그래서 국어 과목 담당 선생님이 따로 있습니다. 시험 문제를 내는 것도 그리고 평가를 하는 것도 모두 국어 선생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국어를 잘하고 싶다면 국어 선생님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둘째, 초등학교 때는 모든 학교의 국어 교과서가 다 같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가면은 학교마다 국어 교과서가 출판사가 다 달라요. 그래서 국어를 미리 공부하고 싶거나 그리고 시험에 대비할 때는 우리 학교 국어 출판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문제집을 구입하거나 혹은 엠베스트에서 해당 강의를 잘 찾아서 들어야 합니다. 셋째, 초등학교 때 쉽게 나왔던 용어가 이제 중학교 국어에서는 조금 어렵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법 영역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으로 쉽게 나왔던 말이 우리가 중학국어에서는 용언의 어간이라는 말로 조금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개념과 연계되는 것이니 조금 낯설더라도 겁먹지 않고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다면 문제없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넷째, 학교마다 시계와 횟수가 다르지만 우리가 국어 과목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수시로 이루어지는 수행평가와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이 많으니 우리가 시험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는 항상 시험에 대비하는 마음으로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다섯째, 우리가 중학교 국어는 고등국어를 앞둔 시기입니다. 조금 통합적으로 쉽게 배웠던 내용을 우리가 세분화해서 전문적으로 배우게 되는 시기죠. 문학, 문법, 화법, 작문 등 여러 영역의 기본기를 잘 닦아야 우리가 고등국어 가서도 좀 멀리 보면은 대입을 치를 때도 수월하게 잘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중학국어는 초등국어보다 더 신경 써서 우리가 조금 열심히 해봐야겠죠? 중학교 국어 역시 매우 즐거운 과정입니다. 기대하면서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시연쌤과 함께 중학국어 잘 준비한다면 중학국어도 멋지게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예비 중학생 친구들, 엠베스트 국어 정수영쌤입니다. 이번엔 국어 영역별 성취 기준 한번 살펴볼까요? 성취 기준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학습을 통해서 배우고 익혀야 할 지식, 태도, 기능을 말합니다. 국어는 보통 5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문학, 문법이 있거든요. 거기서 여러분이 꼭 배우고 익혀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초등학교 때보단 조금 넓어지고 깊어진 그 영역별 기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듣기, 말하기 영역 한번 살펴볼게요. 선생님, 듣기, 말하기는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것들인데 굳이 배울 필요가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타인의 말을 잘 듣고 내 생각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중요하겠죠? 소통을 잘하려면 공감하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친구들 토의라든지 토론, 발표, 면담 등의 방법도 꼼꼼하게 익히는 게 중요하겠죠? 다음은 읽기 영역의 성취 기준인데요. 여러분, 글을 읽는다는 거, 바로 읽고 이해하는 능력, 즉 문해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아무래도 글의 종류와 읽는 목적에 따라서 예측하거나 아니면 요약하거나 참고 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무척 중요하겠습니다. 즉, 설명하는 글에서는 설명 방법을 파악하고 주장하는 글에서는 논증 방법을 파악하는 게 참 중요하겠죠? 그렇게 교과서를 꼼꼼하게 잘 파악하면서 더불어서 읽기를 생활하는 능력, 다시 말하면 독서 습관 기르는 게 중요하겠죠? 쓰기 영역에서는 쓰기의 과정을 이해하고 갈래별 표현 방법을 익혀서 다양한 유형의 글을 써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읽기를 배웠으니까 그 읽은 것 그대로 쓰기 한번 적용해 볼게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설명문이나 주장하는 글이라든지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글이 있잖아요. 이런 글에서는 반드시 주제, 목적, 독자, 매체 등을 고려해서 바로 쓰기 윤리 테두리 안에서 열심히 글을 한번 써보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수행평가가 되기도 하죠. 중학교 올라가면 문법이 어렵다던데 하면서 걱정하는 친구들 참 많을 거예요. 의외로 문법은 여러분 중학교 때 잘해두면
고등까지 탄탄하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을 잘 익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문법 성취 기준 여러분, 의문, 단어, 문장 이런 것들의 문법 단위를 먼저 정확히 이해하시고요. 어휘 체계나 양상, 그리고 언어의 본질, 품사, 맞춤법, 한글 창제 원리로 차근차근 넓혀가시면서 학습하시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은 국어 교과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나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재밌는 소설이 있나, 스필이 있나, 시가 있나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곤 했었거든요. 자, 이렇게 문학 영역 성취 기준은 인물 사건 배경을 바탕으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작품 속에 인물이 겪는 갈등을 바탕으로 그 인물이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내 삶을 성찰해 볼 수 있고 세상 보는 시각도 넓힐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작품이 창작된 사회 문화적 배경을 통해서 주제도 파악하고 작가의 깊이 있는 생각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만약 작가라면 무엇을 바꿨었을까? 재구성도 가능하겠죠? 마지막으로 문학의 표현 방법인 운율, 비와 상징, 풍자, 반어, 역설을 통해서 역시 다양한 문학적 소통도 해볼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중학국어의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문학, 문법 등은요, 바로 하나의 중학국어의 연결고리라는 걸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이들 영역은 수능 국어의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문학, 독서까지 연결되니까요. 여러분이 바로 국어 영역별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확실하게 공부하신다면 맥도 잡고 핵심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예비중학생 친구들. 엠베스트 국어 유현진 선생님입니다. 중학생이 된다는 사실에 설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중학생이 되어서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긴장도 되시죠? 지금부터 차근차근 잘 준비해서 똑소리 나는 중학생이 돼보자고요. 중학생이 되면 독서를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지에 대해 궁금하다는 친구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독서는 어땠나요? 나는 책과 친하지 않아 라며 소홀히하거나 대부분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읽어왔을 거예요. 이마저도 숙제를 위해 너튜브에서 줄거리나 내용을 검색하진 않았나요? 이제는 제대로 된 책 읽기를 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럼 어떤 책을 읽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중학생이 되면 초등학교 때와 달리 어려운 용어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존댓말을 하던 교과서는 말을 놓기 시작하고요. 이 정도 단어는 알아야겠지 싶은 생소한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너무 쉬운 책만 읽지 말고 무슨 뜻이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일까? 와 같이 생각하게 만드는 책을 읽어야 합니다. 과학, 인문, 사회, 철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어나가면서 시야를 넓히고 깊이 있는 사고를 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또 고등학생 때보다 비교적 시간이 좀 더 있는 중학생 때는 다양한 문학 작품을 꼭 읽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작품의 전체 지문을 읽을 시간이 없어서 그저 일부만 보고 문제를 푸는데 그치게 되거든요. 그러니 현대문학이든 고전문학이든 전체 지문을 꼭 읽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 문학작품 읽기가 익숙하지 않다면 단편부터 도전하는 건데요. 중학교부터는 학교별로 다른 교과서로 배우긴 하지만 중학 성취기준 학습에 도움을 주는 작품들은 필수로 읽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박완서의 자전거 도둑, 변덕의 하늘은 말 것만, 김유정의 동백꽃, 헤르만 헤세의 공장 나방, 박지원의 양반전, 작자 미상의 박시전 등의 작품은 미리 꼭 읽어보세요. 자, 그럼 이제 효과적인 독서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책을 읽기 전에는 먼저 차례나 목차를 한번 살펴보고 책의 구성 내용과 작가의 의도에 대해 예측해보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책을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할 때는 내 주변에 적을 수 있는 도구가 꼭 필요한데요. 책만 든 손으로 이 머리만 믿고 하는 독서는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왜 초등학교 때도 책 읽고 요약하고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라는 연습 해보셨죠? 책을 읽으면서 태블릿이든 메모장이든 한 장을 읽고 내용을 추려서 핵심을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책을 다 읽고 나면 이 글 내용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나 나의 생각, 관점 등을 적어보는 거예요. 이런 비판적 사고는 고등에 올라가면
힘들다고 비명을 지르는 국어 비문학 독해를 대비하는데도 큰 도움을 줄 겁니다. 또한 MBTI와 같은 나의 성향에 맞는 독서법을 찾는 것도 좋은데요. 예를 들어 외향형의 친구들과 같은 경우는 다양한 분야의 책을 골고루 읽기도 하고 책을 읽고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죠. 또 내향형의 친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가 정해진 경우가 많고요. 혼자 조용히 읽고 내 생각을 글로 적는 걸 좋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성향에 맞는 독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책 읽기가 너무 싫다는 친구들 있죠? 책 읽기에 아예 흥미가 없는 친구들은 먼저 자신을 파악하는 것부터 필요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한다면 음악에 관한 책부터, 게임하는 걸 좋아한다면 게임에 관한 책부터 읽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책 읽기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관심 분야는 이 나의 진로와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진로 관련 독서를 해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선생님, 저는 책 읽을 시간이 도저히 없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잘 찾아보면 분명히 자투리 시간이 있을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멍하니 SNS를 보는 시간, 게임하는 시간, 너튜브 보는 시간 모두 다 독서로 전환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선생님의 경우는 학창 시절에 책을 손이 닿는 곳곳에 두었어요. 침대 머리맡에, 거실 소파 옆에, 식탁 위에, 심지어 화장실까지도. 손만 뻗으면 읽을 수 있는 책들을 곁에 두고 잡히는 대로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쓰는 어휘도 달라지고요. 세상을 보는 시각도 달라지더라고요. 이제 독서를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독서는 여러분의 효율적인 학습에도 큰 도움을 주지만 하루에 6분의 독서만으로도 스트레스 지수가 68%나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렇게 독서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 이상의 더 큰 힘을 여러 곳에서 발휘하게 될 거예요.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독서로 뜨거운 겨울 보낼 준비 되셨나요? 우리 친구들의 힘찬 출발을 엠베스트가 응원합니다. 엠베스트 예비중학생 친구들, 새로운 각오로 알찬 겨울방학 보낼 준비 됐나요? 중학교 국어가 걱정된다고요? 엠베스 선생님과 함께라면 분명 어렵지 않을 거예요. 떨리는 마음으로 출발선에 선 여러분의 즐거운 중학교 생활을 엠베스트가 응원합니다.